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평화협력팀장 김영기입니다. 화면 공유가 조금 이게 오래 걸리네요. 이것도 시간 다 까먹는 거죠. 이거 기술적인 건 빼고 계산하셔요. 네, 저희는 오늘 저희 고양시의 평화미래 정책관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남북 교류 협력 쪽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추진 현황을 좀 공유를 하고 어, 도움이랄까요? 청할 말씀 있으면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끊어지네요. 네, 저희 고양시는 이재인 시장님 취임하고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고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화라는 걸 주 업무로 하는 고양시 태초의 조직으로 이 평화 미래 정책관을 시장 직속 기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부시장, 2부시장 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선 조직으로 평화 미래 정책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주 업무가 평화경제 특별시를 실행하는 건데 크게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평화협력팀, 제가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향후 남북 경제 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비전팀, 그리고 생활 속의 평화를 담당하는 인권이라든가 장애인 문제 이런 담당하는 인권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팀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접경 지역인데다가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도 좋다 이런 입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계속 남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도시고요. 저희는 그래도 좀 일찍 기초지자체에서 일찍 2004년도에 이 남북 교류 협력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때부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설치해서 저희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 지원 사업자가 돼서 선정이 됐고, 최근엔 또 올해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의 기초지자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좀 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근데 기초지자체가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단체들끼리 실적 쌓기 때문에 서로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한다든가 서로 중복되게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좀 있고, 또 설사 이 남북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그런 지적도 계속 있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판 좀 극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고양시만 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에 적합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이라든가 관광, 뭐 산림, 임업, 사회, 농업, 보건, 의료 뭐 여러 방향인데 그 중에 가장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인력이 없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고양시의 의료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국책화 의료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고양시 의료산도 같이 발전시킨다 이런 목표로 현재는 보건 의료 쪽에 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경험의 축적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대북 사업의 주체가 된 거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도 그 사이에 코로나19나 남북 관계 경색 돼가지고 사실 대북 접촉의 기회 한번 아직 못 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실내에 있는 대북 채널, 대북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작은 일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대북 제재 하에서 가능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북측에 계속 제안을 하고 그런 좋은 때가 올 때를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라든가 남북 사진 전시회 이런 인식 제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보시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아주 평화 국면으로 갔다가 핵실험을 한번 하면 또 경색 국면으로 가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하면 또 관계가 좋아졌다가 또 핵실험하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 이런 게 생기면 또 경색되고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또 좋아졌다가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나빠지고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평화와 경색 국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절됐다가 이어졌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로서 역할이 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그 정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쉽고 그래서 기초지자체로서 이게 역할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절될 상황이 오면은 그때도 끊이지 않고 이 교류 협력 사업이 이어지려면은 결국은 그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어떤 우리 고양시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그래야 힘을 받고 이게 대외적으로도 신뢰 잃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 이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지지하고 합의를 얻는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 모두 다 평화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는 늘 변수가 따르고 이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집행, 평가까지 계속 실효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원이냐 그냥 퍼주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세대 보면은 소통 창구가 되는 게 주로 유튜브, 페이스북, 뭐 구글, 트위터 이런 거 보면 이게 필터 버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정보, 내가 찾아본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쪽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하고만 좀 모이게 되고 같은 사람들과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되고 이런 기회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온라인만 그러냐? 사실 그럼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좀 생각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남북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 과거사 이런 평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야를 다 확대시켜봐도 비슷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신 화면이 제 페이스북에서 평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나온 거를 제가 단어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보면은 핵, 평화, 북한, 친구, 테러, 5.18, 한반도, 여성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평화 그러면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뭔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의 정책 그러면 시가 만들고 추진하면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참여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정책이 바뀌거나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시민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평화 부분 특히 평화 부분만 아니라도 그래서 만들어보고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고 직접 주체가 돼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평화시민협약 같은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바다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야에 지금 논의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내고 이러면 정말 지속성 있는 그런 정책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당장 작게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나가서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풍부하게 하실 수 있는 거리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못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같이 또 토론할 때 같이 또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정면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네요. 일단 지금 나가시기 전에 잠깐 인사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순서 홍보 안내로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이바다 선생님께서 바로 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바다 선생님 그 스피커 그 볼륨을 좀 키우시고요. 이바다 선생님 저 음소거 네. 해제. 예. 자, 들리시나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발제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니 만드는 평화라는 제목이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민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면, 뭐 적극적인 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민을 핍박과 복종의 대상으로 볼 경우는 그 민을 부정적, 소극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겠고 불의에 대한 항쟁 세력 또는 권력의 주체로 볼 경우는 긍정적, 적극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민이 만드는 평화는 민의 성격을 후자, 즉 긍정적,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이런 표현이 법조문이나 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렇게 토론의 주제로 잡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랍고 반가운 일입니다. 민과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말의 유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 실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와 권력과 정보를 거머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민의 생각과 관심을 그 말초적인 방향으로 빼돌려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형태가 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지역 갈등, 남남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기득권 세력은 지역 갈등, 남남 갈등과 같은 민 사이의 분열을 조장해서 민의 힘을 해체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뭐 또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금전군 문제가 또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자치와 분권이 화두가 되어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 몇몇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 외롭고 힘들게 진행되어 왔던 활동들이 이제 점점 외연도 넓어지고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던지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 활동에 민이 적극 이제 나서야 할 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시민단체들이 선도적으로 해왔던 역할들이 이제는 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금방 여기 거론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 정말 적극적인 민의 활동이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주체도 민이어야 되고 평화를 향유하는 궁극적인 대상도 민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당면한 명제가 삶으로 펼쳐지려면 민이 의식과 행동에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이 일상적 삶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와 건강하게 연결돼서 평화에 대해 소통하고 실천할 때 조금씩 그 민이 만드는 평화가 쟁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업, 자기의 삶, 일상의 삶이 있는 민이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민이 일상의 삶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일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길은 건강한 공동체.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이 주로 시민단체였다면 이제는 지역 활동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활동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민은 개인을 넘어서 공익의 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작업에 다름 아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토론에 꼭지로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시민단체들이 주로 해왔던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참여위원회 이쪽과 어떻게 같이 나눠질 수 있고, 또 같이 같은 방향을 모색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 그 단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고민돼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하는 와중에 그 한 두세 분 정도가 더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좀 일단 발표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이현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발제문을 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제가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예로 든 게, 저희 여기 이제 그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제주 4.3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4.3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되던 해에 그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제주 4.3 행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곳이 행불자 묘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이름을 짓자는 정명 운동을 벌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금종구 사건처럼 이것도 굉장히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건 2000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민들이 그 행불자 모욕에 묻힌 분들이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 4.3 공원에서 제외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럼 행불자분들이 어떤 분이었기에 인정을 하지 못했나 하면, 이게 이제 남북 분단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제주 4.3 사건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지만 일부는 그때 자수를 하거나 일부는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학살된 분들과 잡힌 분들은 이게 재판을 걸치게 되고요. 재판 걸치는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후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그 형무소에 갇혀 있던 분들은 그냥 학살이 됐었죠. 근데 이제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고 그게 공론화됐을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분들을 인정하는 게 마치 본인들이 어떤 빨갱이 내지는 이걸 인정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치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행불자들의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행불자 모욕이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70년이 진행되면서 제주도 사건을 제주 4.3 항쟁으로 할지 사건으로 할지, 이거에 대한 이름을 짓기 위한
어떤 운동을 하였는데 결국은 짓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쟁이면 뭔가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제주 4.3의 어떤 봉기의 시작은 남로당원들의 300명, 400명이 그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요거를 인정한다는 게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 4.3에 대해서 이름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주 4.3 사무처장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동학농민 전쟁이 인정받는 게 항쟁이 인정받는 게 10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제주 항쟁이 인정받으려면 한 100년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금정골 사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빌리면 금정골이 그러니까 고향 지역은 전쟁 당시에 다 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부역한 가운데 구입할 수복이 돼서 일부는 희생자가 됐고 일부는 또 가해자가 됐고 일부는 또 살아남은 분들이 되면서 같은 일을 겪었지만 국가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덕분에 지금도 그 금정구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4.3에 대해서 항쟁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제주도민들이 그걸 전부 수용하는 거는 지금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겪은 건데 앞에 이제 김용기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소통을 막았던 건 국가였거든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희생자로 만들었고 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가해자로 만들었고 영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상황이 군부독절 시절에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진실규명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는 그거를 수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흉내 정도만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그 남북 개선을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를 고민을 해볼 때 막연히 그 과거사의 어떤 그 고향 지역의 아픔을 묻고 없는 것처럼 하고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합의 내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 그 어떤 과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진실규명이나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교류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탈북민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탈북민이 만나서 그 어떤 소통,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금의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랑 화상 통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지속적으로 북을 악마했던 정책 이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북한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탈북민을 통해서 어떤 북한 사회를 알게 되면서 남북 교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예, 꽤 이전까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이런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바로 아는 어떤 그 뭐랄까요? 운동이랄까 어쩌면 탈북민의 어떤 남북 관계의 통일 중매군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찾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5분 넘었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넘었죠. 네. 예, 감사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그 연결해서 우리 정민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들목 일산교회 사회선교팀장 정민경이고요. 민평화 고향 네트워크 4차 포럼 발표를 이제 고양시와 시민사회 역할에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나는 시민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가 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 어느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금정구를 방문했고 이제 그곳에서 벌어진 참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근리 학살 사건 같은 것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역사를 알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 한켠이 굉장히 아리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망하는 평화공원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정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국가에 의하여 왜곡된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가본 적 없는 곳과 들어본 적 없는 사건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국을 정말 사랑해서 이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주민이 본국을 더 사랑하고 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저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결국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안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금정굴과 같은 사건을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금정굴을 방문하고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듯이 많은 시민이 금정굴을 방문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모인 각 단체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단체 회원 또는 지인과 함께 금정굴을 방문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관에서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공원 추진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역사의 사건을 꺼내서 들여다보고 말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좀 묻어두고 잊은 듯이 사는 것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은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에서 있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지우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빨리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화는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정굴과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만 잊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잘 기억하고 소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고양시의 시민사회에서 역사적 사건과 지역의 현안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제 주변에 알리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 저까지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명이 40분이면 아주 준수하게 잘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김영기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에서 시가 이제 시민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일감으로 이제 평화협약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한번 토론을 좀 의견을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우리 이바다 선생님은 이제 민의 평화, 민이 만드는 평화라는 것에 대한 담론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면서 이러한 평화가 이렇게 실제로 바닥에서 이렇게 붕업될 수 있는 방식에, 그래서 지금의 이게 주민자치회, 지금 이제 고양시도 이제 39개 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개 정도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면 이제 주민자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바닥 조직과 이렇게 평화가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옥 선생님과 전민경 선생님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금정구를 중심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평화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쉽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갈등이나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화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평화 고향 내에서 처음 하고자 했던 취지 중에 하나도, 한국전쟁부터 전쟁 휴전 기간,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한국전쟁을 아픔으로만 놔두지 말고, 역사의 뒤편으로만 놔두지 말고, 이것을 지금의 평화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씨앗으로, 평화의 씨앗으로 한국전쟁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드러내보자 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동의 행동과제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와중에 우리 치터봉 선생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강석환 선생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장윤전 선생님 지금 이렇게 야외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윤전 선생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백창환 선생님 이렇게 들어와 계셨고요. 아까 제가 미처 못 봐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청에서 우리 김영기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이제 원전 선생님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8시까지는 지금 이렇게 발표 주셨던 분들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나눠주시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향 지역에서의 평화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코멘트 주시면서 좀 이렇게 구체화된 제안들을, 의견들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먼저 8시까지 좀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서 나왔던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8시 이후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지으면서 좀 토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아까 정면 선생님께서 8시에는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좀 인사 겸 좀 이렇게 그 발표하신 분들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겸 또는 새로운 제안 겸 이렇게 좀 잠깐 그 말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좀 편하게 8시 되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면 선생님 먼저. 고맙습니다. 뭐 코멘트 할 거는 없고요. 그 발표하시는 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거 담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지금 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코멘트하거나 제안할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뭐 갈라치기 하고 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도 막막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면서도 고향 지역 여러 가지 사안이나 또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정면 선생님 계속 지속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정면 선생님이 이제 국내외 이런 네트워크, 평화운동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초청해서 또 좀 이렇게 듣고 배워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다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 총론적 관점에서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발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나 코멘트를 해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창원 선생님 뭔가 이렇게 볼륨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일찍 이 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 못하고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늦게 들어와서 잘 진행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발표를 김영기 우리 평화협력팀장님께서 먼저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평화미래 정책팀이 지금 팀장님이시죠. 고양식 평화미래 협력팀 맞나요?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평화미래 정책.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든 간에 처음에 4년 전이죠. 벌써 어느덧 4년이 지났네요. 4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평화미래 정책팀인지 과안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예.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뭐 다들 있던 과가 뭐 이런 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없었던 그런 과가 이렇게 돼서 과연 이렇게 야심차게 뭔가 진행을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기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명기 협력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출력을 해와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제가 뭐 역시 말씀 중에서 어쨌든 남과 북의 교류 협력 사업 그리고 또 평화를 담당하는 평화협력팀 그리고 미래 비전팀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인권팀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양시의 모든 많은 그런 과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이제 평화미래 협력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저희가 지금 지켜보는 바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고 하나요? 협력 기금 그런 기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부분들이
뭐 통일교육이라든가 물론 연기도 되고 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고 뭐 사진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평화의료 포럼 더 나아가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런 부분까지도 두루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결과를 떠나서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이바다 경기도 평화교육단체 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니 만드는 평화 그리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 활동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금정권익권평화재단의 이현옥 사무국장님은 지금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때 막 들어왔거든요. 끝마무리에. 그래서 이제 금정굴 이 문제가 그 안에 그 평화공원을 설치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의 4년 전에 입장이었었고 우리 고양 시민사회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 이재준 시장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고 이제 앞으로 1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재준 시장님께서 다시 또 재선에 임한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저희 민문연의 초대 지부장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인권이라든가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문연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요. 더 아울러서 더 올라가면 우리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를 계승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재가 아닌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친일파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남북이 분단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권익권평화재단의 사무국장님의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빨갱인가 하는 그런 얘기 부역 이런 얘기들 아마 하셨을 거라 사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1년 기간이긴 하지만 뭐 아파트 값이 내리네 뭐 거기에 뭐 무슨 뭐가 들어오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의 그런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밖에 남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민경 나들맥교회 사회선교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거기서 얘기하셨네요.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등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공원 추진이 어려운 상황 현재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이재준 시장님답게 이런 공약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약속을 지켜줬을 때 지지라는 것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물론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현재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4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27 또 뭐 7.27 뭐 등등 하면서 많은 말 그대로 막 평화가 오고 막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은 지금도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평화를 하자. 또 우리가 또 남북 휴전이 아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등
해서 아주 좀 더 긴가요? 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출해서 얘기하자면요. 어떻든 전민경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이지만 금정골 방문에 이 금정골 방문에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평화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금정골의 평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니까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평화 미래 정책팀에 우리 팀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제가 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의 평화도 좋고 뭐 통일도 좋고 다 좋지만 지역의 평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근데 고양시에서는 현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4년 전이 아니 그 7년 전서부터 산안산 골프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고양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골프장 증설을 앞으로도 하지 않는 것이 평화고 또한 금정골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엔 또 더 나가서 백석동에 공원을 갖다가 반을 페어치고 거기에 보건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더 크게 봐서 남북 평화를 요구할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의 지역의 평화가 과연 이게 이러면서 평화가 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혁명 평화 그 팀이 저는 고양시 어느 팀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얼굴 한번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가장 현실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평화가 이루어지게끔 이런 부분 제가 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랑산과 금정굴 그리고 백석에 주어지는 그런 보건소 건립이라든가 가보셨으면 저도 가봤는데 한번 얘기를 듣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또 주민들의 그 쉼 공간을 파괴하면서까지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띠약편 밑에서 우리 남북 철도 있기 팀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말씀하셔도 중간에 개입을 않고 그냥 아마 우리 발표하신 분들 좀 억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짧은 시간으로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분에 대한 다 코멘트를 또 우리 백선생님께 해주시면서 또 발표를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코멘트나 이렇게 좀 의제를 좀 성안을 해주시는 분들은 좀 한 2분 정도, 2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좀 더 말씀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발표자분들 중에 좀 이렇게 부족했던 내용이나 좀 이렇게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응답 겸, 말씀 미처 못 나왔던 말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체 또 다시 한번, 의제를 성안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2분 내외로 좀 이렇게 코멘트 겸 의제를 좀 이렇게 성안해 주실 분들 한 2분 정도,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2분 정도 코멘트 듣고 나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서요. 아마 오늘 조순욱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까 싶은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제 참여하시게 됐던 계기나 동기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좀 토론하는데 좀 한번 모티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해서 간단한 자기 본인 소개와 여기 좀 참여하시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 좀 더 코멘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매장 안에 있어서 잠시 자리를 옮겼는데요. 저는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의 조순호 기사입니다. 또한 여기 현장은 비엔나 커피 하우스 협동조합 매장, 상암동에 있는 매장이고요. 저희는 질적 경영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21세기 성장 산업에 기반해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에 기여하고자 이 협동조합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은 사실은 대동강변에 이 비엔나 커피 하우스를 내는 겁니다. 네, 오랫동안 계획하고 꿈꿔왔던 일이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이윤희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 포럼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전에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과 함께 예전에 꿈의 학교를 하시기 전에 서대문구에서 3년간 평화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특별히 저는 아동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평화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연구원에서 튜빙겐 대학하고 함께 이찬우 일본어로 귀하신 이찬우 교수님의 그 북한 도시 이야기 책을 출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무엇보다 그 제한된 정보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교류하고 또 그것을 확대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고양시에 꼭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의 에딘버러를 오랫동안 다닌 경험이 있는데요. 에딘버러에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축제는 제가 1회 때부터 갔었거든요. 2회 때 저희 나라의 난타가 거기에 처음 갔었죠. 저희가 같이 갔던 학생들이 난타의 그 홍보지를 같이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12회째가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거대한 국제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던 겨울이면 추운 어두운 도시를 헤매던 동아리 축제, 동아리의 팀들이 유럽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처음 시작했던 것이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출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주로 가는 길에 가장 역사적인 현장에 고양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전 세계의 평화의 이슈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고양이 어떻게 하면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국제적인 이슈를 품에 안는 도시가 될까?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이렇게 조성욱 선생님이 여하튼 우리 고향 지역 멤버 선후배님들에게는 좀 약간 낯설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향 파주 지역이 이게 국내외의 평화의 허브로서 어떻게 포지션 세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많으신 분이시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그 이찬주 교수가 이제 북한과 협종으로 북한과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 이제 정명 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새로 기획하면서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 고향 지역하고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좀 도시 이야기로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또 자주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 혹시 코멘트 좀 질의 뭐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듣고 발표자 선생님들 이렇게 좀 못다 했던 말씀들 좀 듣고 좀 의제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코멘트나 뭐 질의 사항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한 분만. 네. 없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고 또 다음에 그 두 번째 섹션에서 또 말씀 나누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 마지막부터 우리 정민경 선생님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역순으로 좀 이렇게 토론 내용들이나 아니면 좀 발표 시간 때 못했던 내용들 또는 이제 다른 발표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멘트할 내용 있으시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발표에서 우선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한 꼭지를 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론장의 활성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론장을 활성화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계속 느끼는 지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움직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앞에서 이현옥 선생님께서도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주 4.3이 좀 확대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수 있었던 게 결국엔 문화의 영역이었거든요. 뭐 순이 삼촌과 같은 글 그리고 또 그 동백꽃 피다라는 그 그림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문화의 영역에서 이 고양시에 있는 그 금정굴 사건과 그리고 그를 기반한 평화의 운동이 이런 문화적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 축으로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징성을 가지고 계속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이 사실 없으면 그냥 잊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노근리 평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제주 4.3도 사실 이제 기념관이 생기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그 차원에서도 저는 이것이 평화의 시작에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간과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평화에서 잘 녹여낼 수 있을지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현옥 선생님, 그 다음에 이바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김영기 선생님 이렇게 순서로 가시는데요. 이게 응답을 그 발표만큼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 제약이 저를 대단히 불안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고양시 김영기 팀장님이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해를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지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제가 이제 웅진군의 어른들이나 요주의 그러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한국 전쟁 때 굉장히 무슨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지금의 갈등 상태로 봐서는 전쟁보다 한국 전쟁 당시보다 훨씬 갈등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당시에도 저희 유족들이 전쟁 날 것 같다고 되게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이 갈등의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온지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게 실은 정부였거든요. 국가였고 갈라치기 하고 일부를 이제 가해자 만들고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영민 팀장님의 어떤 발표 내용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며 고양시가 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정글 사건의 부서를 딱 하나로 이렇게 제안을 되어진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평화의 정책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금정구 사건을 벗어난 어떤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고 갈등을 조장했던 국가로서 어떻게 이 무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았습니다. 선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바다 선생님. 그 볼륨 음수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네네. 저기 정민경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공론장이라는 거에 일단 공감을 하면서 그거를 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39개 동이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7개 동. 현재 이번에 32개 동이 이제 전면 전환이 되는데 대체로 주민자치회 그 위원이 한 30명 정도, 20명에서 50명 사이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 30명 정도 잡으면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한 1170명 정도 위원 수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할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 주민자치회의 조직을 굉장히 이 조직은 정말 중요한 조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거고 또 시민단체가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까지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역할도 대단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뭐 자치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자치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다가 지금 시에서 주도를 하고 뭐 계획도 짜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게 권한이랄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율적이에요. 지금도 위원 선정에서부터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와 이런 제도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조직 요게 서로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다 랄지 주민자치회 역할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관의 입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치고 나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리고 그래서 그 방향을 이렇게 모색해 나가는
이렇게 정초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주민자치 참여하는 사람들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관도 주도는 하지만 긴가민가해요. 이게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 우리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이고 또 역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말 그대로 연령대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김영기 팀장님 잠깐 말씀 중에 이제 시민협약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언급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경우도 이 주민자치회 조직을 같이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서로 공론장에서 만나고 토론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넓어진다.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구축 그 속에서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어떻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촉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좀 필요할 때다. 너무 급하게 생각지 말고 어쨌든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시민사회 사이드하고 이제 지방정부 사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지방정부로 이렇게 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요. 향후에는 이제 고향 지역에서 이런 토론할 때는 민의 얘기하면 이제 민 스스로가 본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토론을 하고 시가 거기에 서브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이런 토론 방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김영기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왔던 뭐 말씀 중에 보면 아마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응답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왕산 문제라든가 안상공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담당이 또 아니시기 때문에 또 확인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 여하튼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응답 겸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영업 사무국장님 지방정부 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성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산흥동 골프장, 금정굴 평화공원, 백석동 보건소 뭐 이런 문제 정말 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고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부보다 고양시가 어떻게 좀 가볍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어쨌든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국제 공조 속에서 단독적으로 북한에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려고 정부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법을 바꿨고 올해 또 법을 바꿔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 막혀서 못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방끼리 아니면 뭐 북한의 도시나 아니면 저희 같은 아까 제가 보건의료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뭐 평양 제3인민병원이라든가 이런 쪽 접촉해서 조금씩 그 물꼬를 터나가는 거죠. 저희가 뭐 시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막힌 거를 조금씩 그 틈새를 뚫어가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민족문화연구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남북 철도 있기 평화대행진 행사가 있었어요. 원래 오늘 22일 하고 3일 동안 고양시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행사가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요 행사도 그렇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미니 만드는 평화 고양 네트워크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저는 관공서 입장이니까 관에서 볼 때는 어떤 단체가 아니면은 사실 접근을 안 합니다. 개인하고 잘 만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뭐 비영리 단체가 됐건 뭐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하건 법인이건 단체랑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고양 네트워크도 그렇고
아까 그 남북 철도 있기 네트워크 보면은 어떤 단체가 아니라 민끼리 모여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그런 부분에서 지금 훨씬 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새롭고, 그동안 물론 계속 해왔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오늘 행사도 그렇지만 고양시에도 이렇게 평화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또 조차도 접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만나는 일 같은 거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금 쟁점 토론, 쟁점이라도 사안 그 액션 플랜 관련해서 조금 제가 좀 그 제안 드리고 말씀 나누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바다 선생님이 아까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게 바닷과 같이 결합되는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말씀 고민을 나누시면서 이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적극적 역할을 좀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은 또 좀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에도 이제 마을공사 지원센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우리 오늘 그 지태봉 선생님이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런 관련해서 좀 전반적 코멘트와 좀 특히 좀 주민자치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의견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조정 선생님이 그 운전 중에 아마 이제 그 우리 백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산왕산 문제라든가 안성공원 문제, 특히 요즘 뭐 이 두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고향 지역 내에 있는 녹지 중심의 이게 실태, 보전 실태라든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시민들과 조금 더 폭넓은 접촉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 말씀을 좀 주시면, 계획이나 의견 말씀을 좀 주시는 걸로 해서 대신 두 분이 각 한 3분 정도 이렇게 좀 정도 3, 4분 좀 길어도 4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해서 지태봉 선생님 먼저 이렇게 좀 코멘트 겸 인사 겸 주민자치에 관련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선생님이 이런 그 산왕산 문제나 녹지 문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획 갖고 있는 문제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태봉 선생님 부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자치회와 관련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간의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찾아가는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현안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뭐 평화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왕동 하나 풀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쉽게 풀어질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풀려서도 그 평화의 감성이 금세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나 우리 그 민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평화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략 오늘 이제 앞선 토론회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보면서 재밌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평화들을 작게, 그렇지만 좀 우리의 내면의 얘기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치회하고 굳이 얘기한다면 자치회, 일단 주민자치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우리 그 지역의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하게 자기네 활동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평화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태봉 선생님이 선수시긴 하십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요 모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소담수담, 자기 이야기를 조금 작은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큰 이야기들을 소담수담 나누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운영 방식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평화, 남북 평화 뭐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이제 얘기들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슈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죠.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는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예를 들면 뭐 그게 통일일 수도 있고 양립되는 평화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남북 7.4 공동성명 때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는구나 라고. 그런데 저희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꽃밭에서라는 동시를 쓰신 어효선 선생님이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들뜨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밖에서부터 녹니 안에서부터 녹니 하면서 아마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음이 밖에서부터 녹아서 깨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끼리 이거 해가지고 들떠 있다고 되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에서 조금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의 이제 환경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제가 정신나간 여자처럼 너무 오랫동안 산왕산 이야기만 사방에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기 조 선생님이 지금 볼륨이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산을 보존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고 또 환경 평화의 문제고 세계 평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뭐 보잘것없이 그냥 거기 앉아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서 정말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안산공원 같은 경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안산공원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산공원은 굉장히 싱크홀 문제도 심각했던 알미공원 바로 앞에 있고 중앙로에 탄소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녹지인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보건소 지을 결정을 이재준 시장님이 2018년 11월에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건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시대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거기에 다 동의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아마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30억 그루 나무 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 30억 그루 나무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정말 가서 보면 손가락만한 묘목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도 아마 뭐 전국에 30억 그루면 고양시에도 뭐 할당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지없이 하고 있었어요. 고양시에도.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한 8.5 헥타르의 산이 완전히 깎여 나갔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이 기후에도 맞지도 않고 지역에도 맞지도 않는 자작나무 묘목을 손가락만 한 것들을 잔뜩 심어놨어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작아서 서 있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또 일일이 다 막대기를 지지대를 세워놓고 이런 이제 황당한 풍경들을 보면서 이게 탄소 중립을 외치는 도시인가라는 이제 새삼스러운 또 이제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관이 됐건 민이 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제 봐야 할 때가 이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환경적인 평화가 없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통일이 안 돼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망가지면
우기고 남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 생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포괄적으로 같이 품고 나가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에 토론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토론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전에 이제 그 시민들과 함께, 이제 이윤희 총장님의 제안이신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어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회에 다루기로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산왕산, 안산공원, 또 뭐 원당중학교 뒤에 또 성석동, 이런 싹쓸이 벌채된 곳들, 뭐 이런 곳들을 저희가 좀 그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둘레길을 투어하는 이제 그 즐거운 시간들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탄소 중립, 말로만 하는 기후 위기, 이런 것은 이제 자연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시민은 속일 수 있고, 서류로는 속일 수 있지만 자연이 왜 속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보존하는 만큼 보답하고, 우리가 파괴하는 만큼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누구나 알잖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그 정직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 투어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릴 때 함께 가셔서 이제 보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어가 좀 잘 준비가 돼서 시민들과 이렇게 그 실제로 녹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배우는, 보고 배우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게 민하고 강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평화와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의 쟁점이 뭐냐면, 민이 얘기하는 평화는 아주 다양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생태라든가 젠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개인과 집단의 문제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평화라는 하나의 개념의 카테고리 안에 통섭이 되어서 토론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영역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화되어진 또 영역에 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관은 이제 정책을 또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다 쪼개져 있어서, 이게 민이 이야기하는 평화에서의 통합과 관이 이야기하는 구체성의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충돌되어진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토론의 지점이 약간 좀 달라지는 지점이 또 하나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남북 문제와 관련한 이제 미래 그 평화협력팀 우리 김영기 선생님은 남북 문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 평화의 영역에서 한반도 이슈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자 했고, 실제로 또 그거의 역할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또 참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태적인 문제라든가 다양한 또 이슈에서의 영역에서의 또 평화 이슈를 또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또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말씀들 중에서 보면 좀 약간 좀 정리를 하자 보면, 아까 정민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평화공론장, 이게 공간과 공간과 문화가 만나는 이게, 그리고 이런 담론의 영역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론의 영역을 어떻게, 평화의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그 화두가 하나 고향 지역 시민사회 쪽에서 공동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하나 주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좀 무겁게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고향 지역 시민사회에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하튼 또 지혜를 모아서 또 해결을 바짝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정굴 문제가 있고, 산왕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아까 백장환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 이제 안산공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마 또 이제 조정 선생님 환경연 중심으로 또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평화의 관점에서 좀 잘 협력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바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게 평화란 이슈가 정책적 영역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부분 이제 일반 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또는 끼리끼리 또는 그룹 간에 그 이슈가 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과 분열의 축으로서의 평화 이슈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바닥으로부터 만들어져 나가는 평화에 대한 개념들을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이 만드는 평화에서 가장 그 지름길이기도 하고 핵심적이기도 한 사안이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시민사회 영역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가고 거기에서 그 기능과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 주셨던 이바다 선생님, 이런 세 가지를 큰 덩어리 오늘의 토론 중에 제기됐던 우리의 공동의 과제로 좀 한번 남겨보고요. 사회자로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좀 이렇게 사회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사안이, 네, 다음 주가 이제 7.27 그 휴전협정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민이 만드는 평화 고향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한국 전쟁을 냉전의 그 결과, 아픔의 역사, 또는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의 역사로만 남겨놓지 말고, 이것을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씨앗으로서 한국 전쟁을 해석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전쟁부터 휴전협정, 이게 그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인데, 이 한 달의 기간을 고향 지역에서 이제 국내외의 그 평화의 허브로서 이게 평화의 축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는 다양한 이런, 그래서 고향 지역이 이렇게 평화의 하나의 그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용광로로서의 그런 평화의 시즌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년 한 달 동안에 이게 평화의 시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토론과 그것들을 이렇게 쭉 민수스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제안들로 이렇게 미니 네트워크를 한번 제안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정전협정일인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사안이 하나가, 지방정부와 시의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접경 지역에 있는 고양시가 이 3주체가 공동으로 그리고 한국 정부, 그리고 북한 정부, 그리고 거기에 EU까지 이렇게 한 6개 그룹의 접경 도시로서의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경 접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민으로서의 이게 평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한 촉구를 해내는 이런 서신과 영상, 그리고 서한을 만들어서 그 사인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요 6개 그룹들에게 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한번 이번 7.27 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 그 지역사회 속에서 이런 토론과 제안과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7.27 때 가능하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사인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10시에 이루어졌었으니까 7월 27일 날 10시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3주체가 모여서, 이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7월 27일 날 안 된다면 8.15 때라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제가 하나 안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의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이외에 다른 안건 좀 이렇게 좀 같이 공동 행동으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 안건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저 말씀 전에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앞쪽 최대한 좀 아껴주십시오. 저 네. 짧게 하지 않나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도 어쨌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많은 과가 있지만 우리 평화미래 정책팀인지 어떤 과가 오늘 이 김영기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님께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 평화미래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의 그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그것이 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 곧 평화를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훈련 주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꼭 이렇게 북만 바라보고 북으로만 막 쳐들어가야만 그렇게 해야만 훈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훈련을 해도 되고 남쪽을 틀어서 전쟁 훈련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북을 향해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이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또 나누고 점점 평화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소원해지겠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평화의 한 단체, 한 저거다. 지금 오늘 주제가 미니 만드는 평화, 그리고 고양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니 만드는 평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양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과연 그 올 시점에서 앞으로도 뭐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시 평화죠. 평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도 그 여기 뭐 몇 분도 같이 계시지만은 6.15 남측이 그 고향 파주 본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체들이 지금 뭐 평화누리라든가 우리 이바다님이라든가 최태근 대표님이라든가 또 뭐 저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열댓 개의 그런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북 철도 있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서부터 지금 4월 27일 날 시작했어요. 4월 27일 날 시작해서 오늘 벌써 7월 21일인데 걸어서 여기까지 고양시까지 왔어요. 그들이 왔는데 고양시에서 아무런 나중이 없는 거예요. 마중놀이가.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고양시의 평화미래 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예전과 같이 없다면 뭐 시민사회단체가 뭐 하면 되지만 예전처럼 뭐 지금 정말 고양시에 많은 과 중에서 평화미래 정책팀이 있는데 과가 있는데 그 팀에서 정말 이런 평화를 요구하는 이런 데에 정말 같이 함께 해서 같이 걷고 또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대외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뭐 다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늘 남북 철도 있기가 4.27에 시작해서 이제 7월 27일 종전선언까지 임진각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마두역에서 정박산역까지 그리고 모레는 정박산역에서 대화역까지 이제 고양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파주로 넘어가겠죠. 파주가 넘어가서 임진각까지 걷게 돼 7월 27일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고양시에 진짜 다른 데는 없는 우리 평화미래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역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걸어주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짧은 거리니까 비록 어떻든 그러면서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 고양시 이런 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일은 고양신문이 나와서 취재도 할 것이고 또 내일은 고양시에 있는 그 종교인 평화회의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같이 이 거래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걷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 김영기 팀장님께서도 한번 오셔서 얼굴 좀 보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양시에서도 이런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력이 되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의 그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정책팀 평화미래 정책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보니까 그 새일모의 장민정 선생님은 아직도 버스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이러고 계시고, 우리 그 작가회의의 박 대표님 그리고 강문성 대표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세 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그 선생님 언제 말씀 주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장윤정 선생님하고 문창길 선생님 그리고 강석환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오늘 어떻게 그 장윤정 선생님하고 장윤정 선생님하고 강석환 선생님은 처음 이렇게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 겸 코멘트 겸 이렇게 좀 의견 말씀 좀 듣고, 그래서 강석권 선생님, 장윤정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문창길 선생님은 꾸준하게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말씀 좀 주시는 걸로 하고 2분 내외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사용. 버스신 것 같은데요, 장윤정 선생님은. 예, 그러면 강석권 선생님 그리고 우리 그 문창길 선생님 이렇게 좀 말씀 인사 겸 말씀 의견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환입니다. 저희 이은희 사무총장님은 전화통화만 해서 목소리만 들었고요. 저희 이바다 회장님은 남북상생운동본부하고 고향포럼 행사에서 그 식사까지 같이 했던 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일관되고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야근하는 김에 팀이 되어서 잠깐 청강하러 들어왔다가 페이크만 하기에는 미안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뒤 전후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절날 만나면은 항상 상대 자녀한테 언제 혼인할 거냐, 언제 취업할 거냐, 언제 자격증 딸 거냐,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자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상호가 마음이 열리고 편안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평화가 통일과 관련된 평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가졌던 생각을 이 시간에 그냥 풀어낸다라고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저희가 통일 이렇게 저 북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푸시하듯이 압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경직되게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어쩌면 좀 거리감을 전략상이든 정서상이든 거리감을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민관이 같이 상대의 그러한 것까지 헤아리고 속도를 맞춰서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평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고양시 족구협회 생활체육동물단체 이제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제가 민주평화통일에도 제가 제안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가 우리나라 그 격투기에서 저희 나라 종목인데 어렵게 해서 아시안게임에도 집어넣고 올림픽에도 집어넣어서 태권도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부터 어떤 그 구기 종목에 있어서 족구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기 종목인데 아직까지 아카데미 종목도 아니고 뭐 메달 종목도 아니고 뭐 당연히 생활체육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는 안 들어가 있죠. 제 생각에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다이렉트적인 거 말고 간단하게 민족 정서가 깔려있는 이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족구와 같은 걸 활용해서 남북교류를 좀 잔잔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통일부가 없어져도 좋겠다라는 말씀, 뉴스를 드리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길 선생님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강석권 선생님 혹시 북한에도 족구를 대중적으로 막 합니까? 족구는 우리나라 민족 종목이고 신라시대 때부터 쭉 늘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분단 이전부터 그 족구 형태를 갖췄던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 사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공간이나 장비가 많이 들지 않고 정서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가볍게 몸으로 하면서 좀 교감을 나누는 게
어떤 통일이나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만나면 족구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 쪽의 청년들이나 사람들도 족구가 좀 이렇게 일상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분석하거나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영상에서 북한 주민들이 공원에서 하는 영상을 본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임창길 선생님 그 코멘트 겸 뭐 이렇게 의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볼륨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제가 그 3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동기는 이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잘 듣고 저희도 많이 이제 배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들목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이제 뭐 문화 또는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시인이 또는 고향 시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계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평화투일한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게 연대를 하고 연합을 결합을 해서 좋은 어떤 그 공론의 장 또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금정굴 현장에서 저희 창작의 10일 고향 작가가 뭐 시 낭독회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 문화예술 축전에서도 저희가 작가들이 뭐 추모시를 한다든가 이런 연대시를 낭독한 바도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좀 더 그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런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 장을 열었을 때 제가 이제 좀 바라는 거는 이 고향 시민사회연대라든가 아니면 고향 시민단체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었고 또 더불어서 이제 뭐 이게 시청이든 시의회든 지방정부가 좀 더 문화예술 쪽에 특히 이제 평화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해에도 저희가 일제잔재 청산 문화예술 심포지움, 국제문화 심포지움을 했는데 사실은 뭐 관에서도 시에서도 또 다른 뭐 이렇게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거의 뭐 이렇게 참석하거나 참여한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문화예술계에서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뭐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들? 그러면 지금 8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4분 발표하셨던 4분 선생님들께서 한 1분 30초 내외, 뭐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이 좀 더 길게 하시면 되니까 1분 30초 내외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좀 마무리 정리 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또 김영기 팀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면 또 이게 그 답변해야 될 게 더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번 타임에서는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인사 겸 좀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남북 철도 읽기 행사는 저희가 안 간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갑자기 4단계로 되는 바람에 시장님 인사 말씀한테 다 취소돼서 못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행사가 네,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그 마두역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정발산역에 있는데 그때 한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게 아까 제가 소통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통을 안 했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바다 선생님, 이바다 선생님, 이현옥 선생님, 정민경 선생님 이렇게 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윤희 총장님이 그 제안하신 7.27 때 어떤 선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봐져요. 다만 지금 다음 주인데 이게 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춰서라도 8.2로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좀 계속 계속이 아니라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사실 그 우리 김영기 팀장님 이렇게 오시고 또 원지영 주무관님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어찌 보면 조금 부담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자세야말로 또 이렇게 같이 뭐 한 2시간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같이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후로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 점에서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토론까지 해주신 발표까지 해주신 팀장님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여기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기회들을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옥 선생님. 저는 이제 그 토론이 왜 안 될까? 지금 이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끝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뭐 7.27 전종협정을 앞두고 어떤 행사를 제안한다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대한 결합 여부,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이제 평화에 관련된 얘기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되고 토론이 되지 않는 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굉장히 주제를 디테일하게 하나를 잡아서 해야지 토론이 되지 이러지 않으면 저는 일방적인 이야기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이제 시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시민의 지지와 합의 속에 어떤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이제 문창길 선생님이 그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큰 틀에서 평화 운동과 관련된 예술 문화든 뭐든 큰 틀에서 뭔가 잔치를 벌인다든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 보는 거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모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꺼져가는 불씨에 또 기름을 붓는 우리 이현옥 선생님. 예, 우리 정민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현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왜 그랬을까 그냥 저는 추측해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평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운동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러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 아니면 공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자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평화에 대한 축제 아니 뭐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이은희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 선생님 말씀하셨던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연대 우리 지태봉 선생님 중심이 좀 이렇게 힘을 모으셔가지고 지난번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셨고 또 관련해서 또 연대회 이름으로 또 연합훈련 관련한 반대 성명도 내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사회, 고향지역 시민사회는 그런 토론회와 성명서로 한번 이렇게 의견을 또 좀 모았고 힘을 우리 지태봉 선생님 중심에서 좀 이렇게 잘 갈무리를 해주셨던 걸로 이렇게 일단 알고 있다라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여하튼 그렇지만 그것을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항상 보는 고민이 매년 되어지는 훈련인데 매년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실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다 매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았을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고민이 계속 뒤돌이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저희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이런 황당할 정도의 난장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끝모를 어떻게 모을 거냐, 처음부터 모아가기 위한 토론보다는 이렇게 넓혀가기 위한 토론을 좀 더 많이, 그러면서 더 깊게 가기 위한 토론들을 많이 하면서 그 와중에 과정에서 우리가 매듭을 하나씩 꼭지를 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장과 넓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넓히면서 그 와중에 열매를 무엇을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렇게 딸 것인가를 잘 지혜롭게 찾아가면서 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프레임에서 뭔가 이렇게 공동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이게 학술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디가 됐든 이게 민평화 고향 넷이 됐든 아니면 다른 단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서로가 자기 이야기를 진중하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단원의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평화의 참여 대상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내 포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멘트이긴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좀 더 이렇게 뭔가 조급하게 결론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넓히고 그러면 좀 더 어느 부분에서 좀 더 깊게 가면서 구체적인 매듭을 이렇게 지혜롭게 좀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런 네트워크에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든 간에 뭐 공무원이 무슨 죄졌습니까? 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한다고 그게 뭐 갑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 대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책임감 있게 만나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담으로부터 털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래서 또 서로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을 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프지 않게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렇게 이현옥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계속 이 네트워크 민평화 포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네트워크는 포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고향 지역사회에서의 평화의 문을 깊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서 다양한 물줄기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제안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또 모여주십사 하고 또 이렇게 각자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동의 협력들을 또 선한 협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4차까지 그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그 무거운 자리라고 혹시 그 김 팀장님 혹시 그 뭐 그 무거운 자리로 생각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가볍게 오신 거죠? 예. 앞으로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시고 지혜 나누셨던 우리 선생님들께 모두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스피커 켜고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예. 네. 네. 오늘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보니까 한 10분이 참여를 하셨네요. 예. 예, 민관이 만드는 이런 대화 참 좋은 계기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영기 팀장님은 꼭 먼저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혹시 언제든지 시청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 뭐 거길 내일 거리에서 뵙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까지만 하정에서 여기까지고 내일은 이제 경계 평화회의에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제 할 겁니다. 저도 일을 해야죠. 일같이 빠지고. 예, 그래서 뭐 시청에 뭐 가끔 가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뭐 2층에 주로 2층으로 올라가지만 뭐 이렇게 거기는 뭐 보긴 했지만 이게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했는데 한번 만나 뵙고 김영기 팀장님과 만나 뵙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좀 더 이렇게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편하게 들려주십시오. 네. 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부관에서 한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강석권 선생님 다음에 감사드리고요.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